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결혼 27년 차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 받았어. 당신 만나서 기념일마다 장미꽃을 사왔습니다. 아침밥을 직접 차려주었습니다. 장모님 댁에 효도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였습니다.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한 남편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요. 네, 28년입니다. 결혼 생활 27년보다 1년 더 긴 시간이에요.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키스를 했습니다. 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어.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근데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회사 전무, 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화려한 싱글 여성. 그리고 이 여자, 남편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남자 직원들 5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요일별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목요일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있을 때 좋았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달랐어. 그냥 다 달랐어. 사랑했어? 아니, 사랑 아니었어. 28년 동안 사랑 아닌 걸 왜 계속했어? 습관이 됐어. 끊어야 하는데 못 끊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습관? 내 인생이 당신의 습관에 짓밟힌 거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감사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의 비밀이 터진 거예요. 관련된 남자 직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남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28년 다니던 회사에서 면직당했습니다. 상무 승진 코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차 전무랑 관련된 남자 직원 딸. 아빠가 저러면 얼마나 창피해.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해요. 아빠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미워해도 돼? 미워해야 하는 거 맞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7년을 함께한 남편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딸은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완벽한 남편의 28년 이중생활. 그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챕터 1 완벽한 남편. 토요일 아침 7시 서윤아는 대학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윤아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남편 한재원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북엇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재원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왔어? 힘들었지. 어서 손 씻고 와. 윤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왜 부엌에 있어?
나 오늘 늦는다고 했잖아. 야간 근무하고 온 사람한테 밥까지 하라고 하면 남편이야. 재원이 밥솥을 열며 말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유나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북엇국과 갓 지은 밥, 깔끔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쪽에 장미 한 송이가 꽂힌 작은 꽃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꽃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재원이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알지? 유나가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27주년. 아, 맞다. 까먹고 있었네. 병원 일 바쁜 거 아니까. 미리 챙겼어. 재원이 유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유나는 숟가락을 들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2년을 살면서 27년을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기념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당신 요리 실력 늘었네. 매일 연습하나? 가끔 하니까 맛있는 거지.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 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서연이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주말인데 부모님 얼굴 좀 보러 왔지. 엄마 야간이라 오늘 쉬시잖아. 재원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아빠가 국 끓였는데. 진짜요? 아빠가요? 서연이 식탁으로 다가와 북엇국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맛있겠다. 저도 먹을래요. 재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회사 적응은 잘 돼가고. 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선배들도 잘해주시고. 유나가 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신입이 제일 고생이라던데. 괜찮아요. 저 체력 좋잖아요. 서연이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빠 재능 있는 거 아니에요? 재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퇴직하면 식당이나 차려볼까? 에이, 아빠가 무슨. 상무 되시면 더 바빠지실 텐데. 유나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이번에 승진 발표 언제래? 다음 달쯤. 아직 확정은 아니야. 재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분명 되실 거예요. 28년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 내 아빠 믿어라. 재원이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유나는 두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 바보였습니다. 아빠 손만 잡으면 세상 든든하다는 표정을 짓곤 했죠. 식사를 마친 후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장모님 댁 다녀올게.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댁에? 왜? 저번에 사드린다고 한 건강식품 배송 왔더라고. 직접 갖다 드리려고.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효자사위시다. 외할머니가 아빠 자랑 맨날 하시잖아요. 재원이 웃으며 차키를 집었습니다. 당연하지. 장모님이 우리 유나 낳아주셨는데. 유나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야간 근무하고 왔는데 좀 쉬어. 금방 다녀올게. 재원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이 엄마 옆으로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같은 남자 어디 없나? 유나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아빠 같은 남자 찾아?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최고잖아. 엄마한테도 잘하고 외할머니한테도 잘하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 고마운 사람이지. 서연이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 저런 부부가 될 수 있으면. 유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면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연이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원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장모님이 싸주신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이것저것 싸주셨어. 우리 서연이 주라고. 유나가 보따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셔? 뭐라긴. 우리 사위가 최고라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또 자랑하셨더라. 유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참. 맨날 당신 자랑이야. 좋은 거지 뭐. 사위 자랑하시는 게. 재원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피곤하다. 오늘 좀 쉬어야겠어. 내일 출근이잖아. 일찍 자. 응. 당신도. 유나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나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2세의 남편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흰머리가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28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유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유나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으면서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외과 병동은 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수간호사로서 후배들을 지휘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힘내. 당신이 최고야. 유나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별거 아니야. 유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K그룹 본사 빌딩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부장 한재원이 회의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회의실 상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략기획 담당 전무 차민서. 55세라고는 믿기 힘든 외모의 여자였습니다. 민서가 재원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슬라이드를 훑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민서가 재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짧게, 아무도 모르게. 재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서가 재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민서의 손이 재원의 손에 닿았습니다. 작은 쪽지가 전해졌습니다. 재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재원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요일 7시. 평소 장소. 재원이 쪽지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재원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접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밥 먼저 먹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늦지 않게 들어와. 재원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킨 적 없는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여느 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회의 어땠어? 잘 끝났어. 전무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 잘 됐네. 밥 먹어. 재원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얼굴을. 재원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바빴지. 늘 그렇듯이. 고생했어. 재원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복 받았어. 당신 만나서. 유나가 웃으며 남편의 손을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고맙다고. 유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을 품고 있다는 것을, 28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챕터 2 균열. 목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K그룹 계열사 신입사원 한서연은 동기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입사 후 첫 프로젝트를 마친 기념이었죠. 서연이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동기 여자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벌써? 2차 가야지. 다음에 갈게. 오늘은 진짜 피곤해.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본사 근처 거리를 걸으며 커피나 한 잔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거리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맞은편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서연이 손을 들어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신입 연수 때 특강을 했던 전략기획 담당 전무 차민서. 서연은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야? 뭐야, 저게. 재원이 민서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해온 것처럼. 민서가 재원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재원도 웃었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에 섰습니다. 재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서가 차에 타기 전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익숙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로수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눈앞의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 상사와.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 같은 남자 만나야 해. 서연이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할 수 있어? 오늘 병동이 좀 바쁜데 부탁이야.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유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았어. 점심시간에 시간 낼게. 병원 근처로 와. 응.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부은 눈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응, 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유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 것 같은 얼굴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유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겁나게 하지 마.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제 아빠 봤어. 아빠? 아빠가 왜? 본사 근처에서 여자랑 같이 있었어.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 무슨 여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차민서 전무요. 아빠 직속 상사.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 둘이 팔짱 끼고 나왔어. 그리고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키스했어. 아빠가 그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어.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재원이가? 차민서 전무랑? 유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눈앞에서 식당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나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엄마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유나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유나는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계처럼 일을 했습니다.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약을 나눠주고 후배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사기를 잡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후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오늘 일찍 퇴근하시는 게 괜찮다니까. 유나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2세의 얼굴,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진 얼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원 씨가 정말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야근, 출장, 접대.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직접 봤다면서
유나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민서 전무, 남편 직속 상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여느 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원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늦었네. 유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병동이 바빴어.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먹었어? 내가 뭐 시켜줄까? 괜찮아. 밥맛이 없어. 재원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피곤해서. 유나는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처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원이 유나의 이마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유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씻고 잘게. 유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밥 차려주던 남편, 기념일마다 꽃 사오던 남편, 장모님께 효도하던 남편. 그 남편이 유나가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재원이 물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피곤해. 그래. 푹 자. 재원이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말하던 딸의 얼굴. 키스했어. 아빠가 그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어.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3하얀 머릿속.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밤에는 남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유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재원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8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원이 입사한 지 28년. 자신과 결혼한 지 27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8년 전 재원은 24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재원을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시작된 만남이었죠. 1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재원은 늘 야근이 많았습니다. 접대도 많았습니다. 유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27년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원이 야근이라고 했던 밤들, 출장이라고 했던 주말들, 회식이 길어진다던 저녁들. 유나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환자들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힘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완전히 바보였어. 며칠 후 K그룹 본사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략기획실 차장 최인호의 아내 김미영이 회사 감사팀에 찾아온 것입니다. 미영이 감사팀장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차민서 전무한테 당한 거예요. 그 여자가 꼬셨다고요. 감사팀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진정이요? 내 남편이 3년 동안 그 여자한테 놀아났는데 진정을 해요? 감사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 회사 남자들 줄줄이 엮여 있어요. 감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민서가 승진시켜줄 힘을 무기로 남자 직원들이랑 관계했다고요. 우리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오후 K그룹 인사 담당 김상무가 직접 감사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민서 전무와 관련된 남자 직원 명단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차 전무님이요? 그 철의 여인이? 대단하시네. 완전 여왕벌이었대. 승진시켜준다고 꼬셨대. 몇 명이나 걸린 거래. 수군거림이 복도마다 흘러다녔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빠 이름이 거기 있으면 어떡해.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거기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일주일 전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차민서 전무가 키스하던 장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서연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회사에서 큰일 났어. 유나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큰일? 무슨 큰일? 차민서 전무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감사팀이 조사 시작했대. 유나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 회사 남자 직원들이랑 부적절한 관계 있었다고. 누가 폭로했나 봐. 유나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명단이 안 나왔대. 알았어. 연락 오면 알려줘. 유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팀 조사라고?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겠구나. 저녁 8시 재원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유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좀 일찍 끝났어. 재원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회사가 좀 복잡해져서. 복잡하다니. 재원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들었어. 회사에서 감사팀 조사 시작했다고. 재원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뭐라던. 차민서 전무 때문이라던데. 재원이 눈을 피했습니다. 응. 그런 일이 있어. 유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 말이라니. 무슨 말? 모르면 됐어.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나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당신이 할 말이 있는 거지. 내가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재원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알고 있는 건가? 재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을 깨웠습니다. 평소처럼 밥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북엇국을 떠먹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유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밥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원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 할 말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재원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나는 거실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분했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유나는 식탁을 치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다 끝내자. 챕터 4 첫 번째 대화. 저녁 7시 재원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거실로 들어오며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밥 안 차렸어? 오늘은 밥 먹을 기분이 아니야. 재원이 넥타이를 풀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줄까? 아니, 됐어. 유나가 자기 앞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유나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모른 척하지 마. 차민서 전무.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사하고 바로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28년. 유나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우리 결혼 전부터네. 그렇지. 나 만나면서도. 응. 서연이 뱃속에 있을 때도.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8년이면 우리 결혼 생활보다 1년 더 긴 거네.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 여자랑 있을 때. 좋았어? 재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유나야. 대답해. 침묵이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달랐어. 뭐가? 그냥. 다 달랐어.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다른데? 말해봐. 재원이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만 만났어. 일상이 없었어. 그래서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특별한 시간만 있었어.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특별한 시간. 그게 좋았다는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럼 어떤 의미인데? 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아니었어. 진짜야. 유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28년을? 응.
28년 동안 사랑 아닌 걸 했다고?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물컵을 밀어냈습니다.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재원이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의 손에 닿기 전에 멈췄습니다. 너만 사랑했어. 진짜로.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러워. 유나야. 더러워서 못 듣겠다. 유나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재원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제발. 유나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한테 출장 간다고 해. 며칠 나가 있어. 유나야. 보기 싫어. 오늘은 보기 싫다고. 유나가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소리가 났습니다. 재원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재원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재원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인근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빈 호텔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유지해온 이중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러워. 더러워서 못 듣겠다. 재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는 연차를 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유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재원과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 받던 날, 결혼식 날, 서연이가 태어난 날, 모든 순간에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도 마르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유나가 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유나야. 괜찮아? 다시 얘기하자. 알아야 정리가 될 것 같아. 재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1시간 후 재원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민서, 그 여자 너만 있던 거 아니라며. 재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회사 감사에서 터진 거, 그 남자들 명단에 내 이름도 있어?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유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여자한테 유일한 남자도 아니었다는 거네. 재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랐어. 진짜야. 28년 동안 만나면서 몰랐다고? 그 여자가 철저했어. 나도 속았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기네. 바람 피운 남자가 자기도 속았대.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8년이 정리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시간을 돌려줘.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재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사랑했어? 아니. 28년 동안 사랑도 아닌 걸 왜 계속했어? 재원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이 됐어. 끊어야 하는데 못 끊었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고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습관? 내 인생이 당신의 습관에 짓밟힌 거야? 재원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유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 마. 그런 거 안 통해. 재원이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다 만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화장실 다녀올게.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서윤아. 무너지면 안 돼.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근데 알아야 하니까 듣는 거야. 유나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면직될 거야. 민서 전무랑 관련된 사람들 전부. 그럼 당신 28년 직장 생활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지. 재원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알아. 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걔가 먼저 봤어. 당신이랑 그 여자 같이 있는 거. 재원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아빠로서 할 말 있으면 직접 해. 나는 중간에서 말 전하는 거 안 해.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직접 얘기할게.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피곤해. 재원이 물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도 돼? 안방 쓰지 마. 서연이 방에서 자. 유나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원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세 식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 가족한테 내가 뭘 한 거야? 재원은 딸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5 진실의 무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재원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유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마실래? 응. 유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줘.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재원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28년 전이야. 입사하고 첫 달. 그때 그 여자가 뭐였어? 대리였어. 내 직속 상사. 3년 선배였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의 날이었어. 술자리가 길어졌고 민서 대리가 나한테 다가왔어. 뭐라고 하던 잘생겼다고, 일 잘한다고, 승진시켜주겠다고. 유나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4살이었어. 철없었어. 철없어서 28년을 그랬다고?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생각했어? 잠깐이라고? 응. 금방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안 끝났네. 민서가 승진할 때마다 나도 같이 올라갔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민서가 끌어올려 준 거야. 유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못 끊었다는 거야? 승진 때문에? 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야. 그럼 뭔데? 재원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민서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놓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어린애야?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8년 동안 빠져나올 기회가 없었어? 한 번도?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는 있었어. 근데 못 끊었어. 왜? 무서웠어. 유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서웠다고? 민서가 회사에서 힘이 있잖아. 내가 끊으면 날 망가뜨릴 것 같았어.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끌려다녔다는 거야?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건 핑계야. 무서워서가 아니라 편해서 그랬지. 승진도 시켜주고 회사 생활도 편하게 해주니까. 재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좋은 남편 노릇했지. 밥도 차려주고 기념일도 챙기고. 유나야, 죄책감 때문이었지? 그 여자한테 다녀오면 나한테 더 잘해줬지?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진심으로 너한테 잘하고 싶었어. 진심? 28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진심?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야근할 때, 환자 곁에서 밤샐 때, 당신은 그 여자랑 있었잖아. 재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이 낳고 젖 물리면서 밤새울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미안해. 내가 시어머니 병수발 들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야근이라고 할 때마다 나는 믿었어. 출장이라고 할 때마다 믿었어. 접대라고 할 때마다 믿었어. 유나야.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27년 동안 나만 바보였어. 재원이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나가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대지 마. 유나야, 제발. 더러워서 못 만지겠어. 유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기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유나가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재원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식탁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물어볼 게 있어. 앉아. 재원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도 만났다는 거 진짜 몰랐어? 몰랐어. 진짜야. 어떻게 몰라. 28년 동안 만나면서. 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가 철저했어. 요일별로 다른 남자 만났대. 장소도 다 달랐고. 유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하네. 그 여자, 나도 회사 감사에서 터지고 나서 알았어. 명단 보고 알았어. 명단에 몇 명이래. 5명.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5명. 당신 포함해서? 응. 그래서 당신은 월요일 남자였어? 화요일 남자였어?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대답해. 목요일이었어. 유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마다 접대 있다고 했구나.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돈 쓴 적 있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없어. 민서가 돈에는 관심 없었어. 그냥 남자가 필요했던 거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결혼도 안 하고. 민서가 그랬어. 결혼은 커리어의 무덤이라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자유. 남의 남편 빼앗으면서 자유.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안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 만났잖아. 그게 자유야?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듣기 싫어.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서연이 만나야겠다. 같이 가.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서연이한테 직접 말해. 아빠 입으로.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당연하지. 딸한테 사과해야지. 아니면 평생 아빠 노릇 못해. 재원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유나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아빠랑 같이 만나자.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랑요? 응. 아빠가 할 말 있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몇 시에 어디서요? 저녁 7시. 집 근처 식당으로 와. 네. 전화를 끊고 유나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준비해. 오늘 저녁에 딸한테 다 말해.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딸 앞에서 저녁 7시 집 근처 한식당이었습니다. 유나와 재원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왔어. 유나가 딸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서연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말해. 딸한테. 재원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서연의 입술이 꿈틀거렸습니다. 뭘 잘못하셨는데요? 내가 본 거 사실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봤으니까. 아빠가 28년 동안 그 여자랑 만났어.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28년이요? 응. 엄마 만나기 전부터였어.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만나기 전부터요? 입사하고 바로 시작됐어. 그 여자가 아빠 직속 상사였거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뱃속에 있을 때도요?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서연이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아빠가 제일 사랑한다고. 그건 진심이었어. 진심이요? 다른 여자 만나면서요?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최고라고 그랬어요. 서연아.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빠가 보여준 모습 전부 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바보예요. 아빠 믿은 제가 바보예요. 유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요. 28년이래요. 28년. 유나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 근데 지금은 내 아빠 얘기 끝까지 들어야 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더 할 말 있으세요?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들어간 거 알지? 네. 회사 난리예요. 아빠 명단에 있어. 아마 면직될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면직이요? 응. 28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아빠가 자초한 거잖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재원이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재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서연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믿고 살았어요. 우리 아빠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부 다 가짜였잖아요.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더 못 듣겠어요. 유나가 딸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서연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재원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게 내가 한 일의 결과야.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서연이 마음 다치게 한 거, 그건 나한테 한 것보다 더 용서 못해.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서연이한테 시간 줄게. 천천히 사과할게.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집에 오지 마. 호텔에서 자. 알았어. 유나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재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앉았던 자리, 아내가 앉았던 자리, 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 가족한테 내가 뭘 한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밥은 먹고 다녀? 네. 회사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차 냈어요. 못 가겠어요. 아빠 회사 사람들 볼 면목이 없어요. 유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연아, 아빠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봐요. 차 전무랑 관련된 남자 직원 딸이라고.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상처받는 게 엄마 마음이 아파서.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아빠 이혼할 거예요? 유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혼해도 돼요. 엄마 행복이 중요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저 아빠 미워해도 돼요? 그건 내 마음이야. 미워해야 하는 거 맞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생각 중이야. 아직 결정 못했어. 알았어요. 엄마 힘내요. 너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그냥 끝내기엔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28년간의 거짓말을, 28년간의 배신을.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챕터 7 무너지는 것들. 일주일 후 K그룹 감사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차민서 전무는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관련된 남자 직원 5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한재원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K그룹 여성 임원 부적절한 관계로 면직 인사권 이용한 스캔들, 남자 직원 5명 연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2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한재원 부장, 상무 승진을 코앞에 둔 유능한 직원, 그가 차민서 전무의 남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재원은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부장 유감이지만 회사를 떠나주셔야겠습니다.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4살에 입사해서 52살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재원은 짐을 쌌습니다. 책상의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원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재원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다니던 건물을 뒤돌아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진 뒤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연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식당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차 전무랑 관련된 남자 직원 딸. 한재원 부장 딸이래. 아빠가 저러면 얼마나 창피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동기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동기가 소리쳤습니다. 누구 좀 와봐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서연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간호사님, 따님이 실려왔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과호흡으로 쓰러지셨대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유나는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유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입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유나가 딸 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차 전무랑 관련된 남자 직원 딸이라고. 아빠 때문에 창피하다고. 유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나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해요. 아빠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가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유나가 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이가 쓰러졌어. 병원이야. 재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뭐? 어느 병원? 내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재원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어때? 과호흡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재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돼? 서연이가 안 본다고 했어. 아빠 보기 싫다고. 재원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그랬어. 가족한테 이럴 거면서 왜 그랬냐고.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 오늘은 돌아가. 서연이 얼굴만이라도. 안 돼. 서연이가 안 본다잖아. 억지로 들어가지 마. 재원이 닫힌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쓰러진 딸이. 재원이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간다. 재원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어머니 박경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경숙이 딸 유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나왔습니다. 경숙이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유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유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느라 힘들었지. 힘들긴. 서연이 어때? 많이 아파? 지금은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경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왔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경숙이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힘들었지? 서연이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 어떡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왔잖아. 다 괜찮아질 거야. 경숙이 손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경숙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숙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왜 쓰러졌어?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유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원 씨가 바람 폈어요.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28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났대요. 회사 상사랑. 경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재원이가? 네. 서연이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터졌어요. 경숙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재원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저도 몰랐어요. 27년 동안 몰랐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경숙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내가 지킨다. 걱정 마. 유나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습니다. 챕터 8 선택.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병원 일과 딸 돌봄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정어머니 경숙은 서울에 머물며 딸과 손녀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손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할머니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오늘 병동이 바빴어. 밥 차려놨어. 어서 앉아. 유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서연이 엄마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유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회사를? 왜? 못 다니겠어. 아빠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다니기 싫어. 유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때문에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 그건 아빠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근데 거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 아빠가 그 여자랑 같이 있던 거. 내가 본 그 장면.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숙이 손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섣불리 결정하지 마. 회사는 한번 그만두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워. 알아요, 할머니. 근데 지금은 못 다니겠어요. 유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좀 쉬어. 회사에 휴직계 내고 완전히 그만두지 말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유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유나가 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재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얘기할 거 있어. 집으로 와.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원이 집에 왔습니다. 경숙과 서연은 외출해 있었습니다. 유나가 미리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재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재원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 응. 쉽지 않았어. 27년인데.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자.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응. 깔끔하게 끝내자.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유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이킬 건 당신이 28년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돌이켜?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서류 준비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해? 협의 이혼으로 하자. 재판까지 갈 필요 없잖아.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내 뜻대로 할게.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야. 유나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됐어. 내 이름으로 모아둔 돈 있어. 굶어 죽진 않아. 재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이제 지겨워.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서연이한테 잘해. 이혼해도 서연이 아빠인 건 변함없으니까.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서연이는 내 딸이야.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아빠 미워하면서도 힘들어하더라.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재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사과할게. 시간 걸리더라도 용서받을 때까지. 그건 서연이가 결정할 일이야. 당신이 아니라. 유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현관으로 향하던 재원이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나야. 뭐? 27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고마웠어. 유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27년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나가 법원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구나.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습니다. 딸 서연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유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 괜찮아? 당연하지.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유나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모녀가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와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 재원은 돌아섰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유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유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이 엄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휴직을 끝내고 새 회사에 입사한 뒤였습니다. 엄마, 집 예쁘다. 그 집, 작아도 내 집이니까 좋아. 서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아빠 만났어. 유나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 뭐라던. 미안하다고. 평생 사과할 거라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아빠 용서해도 돼? 유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야.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야. 아빠 용서한다고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야. 따로 생각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뭘? 이렇게 말해줘서 나 많이 힘들었거든. 유나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힘들었지. 다 지나갔어. 이제 괜찮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경숙이 집에 왔습니다. 세 여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경숙이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자 셋이서 이렇게 밥 먹으니까 좋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유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가족이야. 식사를 마친 후 경숙과 서연이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세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유나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수고했어.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여자.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유나의 얼굴에는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28년 비밀을 알게 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기념일마다 꽃을 사왔습니다. 아침밥을 직접 차려주었습니다. 장모님께 효도하는 사위였습니다.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 뒤에 28년의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착해 보이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재원은 집에서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모르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두 개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중생활은 결국 들통납니다. 숨긴다고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감춘다고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그 거짓말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재원의 28년 비밀도 결국 터졌습니다. 딸이 목격했습니다. 회사에서 폭로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거짓 없이 사세요. 숨길 것 없이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가장 편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습관은 다릅니다. 재원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습관이 됐다고, 끊어야 하는데 못 끊었다고. 28년 동안 사랑도 아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편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이유를 붙입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습관이든 사랑이든 잘못은 잘못입니다. 아내와 딸에게 상처 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상처는 깊습니다. 유나는 27년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고 하면 믿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면 믿었습니다. 접대라고 하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 내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 허탈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하지만 유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아빠를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보여준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빠가 28년간 바람을 피웠습니다.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식에게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자식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서연은 아빠 때문에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잘못이 딸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행동이 나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서연은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망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 감정을 안고 살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서연은 시간이 지나 아빠를 만났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한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느라 내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나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는 게 성공인가요? 서로 상처 주며 사는 게 성공인가요? 유나는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27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불행하면서 참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나는 52세에 이혼했습니다. 52세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52세에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살아있는 한 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유나는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세요. 숨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주세요. 가족에게 진심을 주세요. 그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실한 사랑 받으며 사세요.